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그린란드는 차가운 얼음 장막 뒤에서 강대국들의 엄청난 야망이 충돌하는 아주 뜨거운 지정학적 체스판의 중심이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안보와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총 5단계에 걸쳐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얼음 뒤에 숨겨진 안보의 구멍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곳이 어떻게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 때문에 세계가 어떤 기로에 섰는지,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피할 수 없는 선택은 과연 무엇인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전략적으로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방어는 너무나도 취약한 땅, 바로 그린란드가 가진 안보 공백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죠. 그린란드의 국방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바로 개설매 2대로 나라를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게 좀 과장된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현실이 심각하다는 걸 꼬집는 말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로이터 통신은 아예 이곳을 안보 블랙홀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덴마크가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지키기에는 솔직히 힘이 너무 부족한 거죠.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요. 2006년부터는 외국 배들이 허가도 없이 그냥 막 영해를 드나들고 있대요. 이건 뭐 사실상 주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방어에 구멍이 뻥 뚫린 땅을 두고 강대국들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했던 북극이 이제 새로운 전장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린란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지도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 본토로 미사일을 쏠 때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 북극 하늘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린란드에 있는 툴레 기지가 북반구 전체를 감시하는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는 그냥 섬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을 지키는 거대한 방패 그 자체인 셈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군사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GIK 갭인데요.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이 세 나라의 앞글자를 딴 건데 북극해에서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GIK 갭을 장악하는 자가 사실상 대서양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옛날 냉전 시대에는 소련 잠수함들을 막는 방어선이었고요. 지금은 유럽의 금융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해적 케이블들을 지키는 생명선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 길목을 빼앗긴다? 그럼 대서양은 그대로 적들의 놀이터가 되고 북미와 유럽은 순식간에 고립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선을 가장 먼저 위협하는 나라 바로 러시아입니다. 마치 얼음 밑에 숨은 포식자처럼 지금 북극에서 엄청난 속도로 군사력을 키우면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어요. 러시아는 벌써 북극에 있는 군사기지 7개를 다시 열었고요. 잠수함은 10배나 늘렸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해적 케이블을 끊어서 유럽 전체를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입니다. 지금 덴마크의 힘으로는 이걸 막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두 번째 위협은 바로 중국입니다. 스스로를 북극에 가까운 나라라고 부르면서 빙상 실크로드라는 거대한 야망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어요. 북극 항로를 뚫겠다면서 막대한 돈에 쏟아붓고 그린란드에 어떻게든 발을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린란드에 공항이나 광산에 투자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죠. 물론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요. 하지만 진짜 걱정은 이겁니다. 과학연구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사실은 군사 정보를 빼내거나 전략적인 거점을 확보하려는 그런 이중적인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안보에는 구멍이 뚫렸고 강대국들의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그들의 해법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그린란드를 아예 미국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겁니다. 북미 대륙으로 날아오는 최첨단 미사일을 막으려면 골든돔이라는 엄청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조 원이 넘는 이런 방어막을 언제 정치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남의 땅에, 그러니까 빌려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임대가 아니라 영구적인 내 땅이어야만 진짜 튼튼한 방패를 세울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논리죠. 안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린란드에는 또 다른 보물을 숨겨져 있는데 바로 히토류입니다. 매장량이 세계 3위 수준이에요. 지금 미국은 히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사오고 있는데 만약 그린란드를 확보하게 되면 이 중국의 독점을 단번에 깨버리고 경제 안보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사실 미국의 이런 제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이어져 온 흐름 위에 있는 거죠. 마치 명백한 운명 2.0 버전 같다고나 할까요? 미국은 1803년에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아나를, 1867년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이면서 지금의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잖아요. 그때는 다들 미쳤다고 비난했던 알래스카 매입이 지금은 최고의 투자가 된 것처럼 그린란드 매입 역시 단순한 땅 거래가 아니라 북미 대륙 전체를 요새로 만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이런 파격적인 제안은 이제 유럽과 그린란드 자신을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세우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관한다면 그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유럽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그린란드가 러시아나 중국 같은 적대 세력의 손에 넘어가면 유럽의 에너지, 데이터 공급망이 바로 끊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합법적인 제안을 그냥 명분 때문에 반대한다? 그건 결국 유럽 스스로를 위협하는 안보 공백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꼴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전략적인 자살행위나 다름없을지도 몰라요. 그린랜드 주민들 앞에도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처럼 덴마크에서 주는 보조금에 의존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막대한 투자를 받고 자원을 개발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이건 그냥 무늬만 자취가 아니라 진짜 자본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저 멀리 그린랜드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결국엔 전 세계가 함께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과연 누가 북극을 통제할 것인가? 그린랜드를 서방 세계 전체를 지키는 튼튼한 요새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강대국들이 서로 으르렁대는 혼란스러운 회색지대로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 모든 논의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권이 곧 안보다. 어설픈 임대나 불안한 협정 같은 걸로는 안 되고 오직 확고한 주권만이 진짜 안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린란드 매입은 세계 평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보험 증서이다. 어떠신가요? 이 마지막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한 번에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 멀리 얼음의 땅, 그린란드의 미래가 어쩌면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